4번 좀 봅시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얘가 무슨 대응? 1대1 대응. 잠깐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됐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정의 무슨 역? 정의역이 실수 전체란 뜻이에요. 그래서 x에는 실수 전체를 다 넣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때 이 함수가 뭐였으면 좋겠대? 1대1 대응이래. 그럼 봐봐. 함수 그래프가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x 더하기 1인 거고요. 0보다 작을 때는 a 플러스 2x 더하기 1입니다. 일단 구조를 좀 먼저 볼게요. 0보다 크면 몇 차 함수? 0보다 크면 몇 차 함수? 1차. 0보다 작으면 몇 차 함수? 얘도 1차. 그럼 내 눈에는 직선으로 보이겠죠? 됐습니다. 자, 그럼 좌표평면에 그려볼게요. y축 있고요. x축 있습니다. 자, 이때 그려볼 거야. 자, x가 0보다 크니까 y축보다 오른쪽 요쪽을 보면 되는 거죠. 이때 그래프는요. x 플러스 1입니다. 자, x에 0 넣으면 몇 나와요? 2 넣으면요. 3 넣으면요. 10 넣으면요. 그러면 얘는 일단 x 플러스 1을 내가 그려야지. 이렇게 x 플러스 1을 그려야지. 근데 문제는 x의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니까 이 0보다 작은 x값들 얘네들 능값은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럼 안 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지운다. 지우면 되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x가 0일 때 1, 0,1 점 찍고 이렇게 오른쪽만 살려놓은 그림을 그려놓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왔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몇 차 함수라고 했죠? 1차 함수 직선 그릴 겁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내 맘대로 막 그려볼 테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얘가 1대1 대응인지 아닌지를 먼저 좀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 맘대로 그려보겠습니다. 내 맘대로 그립니다. 뿅. 오케이, 흐리지? 뿅. 그렸습니다. 1대1 대응입니까? 왜요? 아, 1대1인지 아닌지 보려면 일단 가로줄을 갖고 와야 되는데 가로줄 긋는 순간 몇 개? 만나는 교점 몇 개? 2개. 여기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고 2개네. 그럼 돼 안 돼? 안 되겠죠.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얘를 좀 더 내리면 될까? 얘를 좀 더 내려볼까? 이렇게. 오, 야야야, 같이 다니면 안 되는데. 그럼 좀 더 내려볼까? 이렇게 내려볼까?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안 돼요? 그럼 더 내려볼까? 이만큼 내려볼까요? 그럼 되죠. 왜요? 어차피 올라가다 보면 어딘가에선 2개 만날 거 아니야 계속.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일단 첫 번째,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 그럼 이렇게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 이렇게가 뭐죠? 기울기가 음수면 안 된다.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쓰이는 용어들은 여러분들 계속 쓰셔야 돼. 그러면서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 어렵지 않아. 기울기가 음수면 안 돼. 그럼 기울기가 양수면 되려나? 자, 다시 양수로 바꿔볼게요. 기울기 이렇게요. 자, 짠, 그렸습니다. 1대1 맞습니까? 1대1 맞아요? 1대1 맞아요? 형한테 뭐 당했어요? 아직 안 당했지? 형 진짜 내가 중간에 진짜 형이 진짜 고생한다. 알지? 내가 계속 막아주는 거 알지? 하지 마. 알지? 1대1 맞아요? 1대1 맞아요? 1대1 맞아요? 1대1 맞아요? 1대1 맞아요? 맞아요. 가로수는 그거 보세요. 만나는 교점 몇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맞잖아. 선생님 여기서 여기는 없는데요? 맞아. 그래서 1대1 대응은 아니야. 1대1이지. 됐음? 1대1 함수는 맞죠. 근데 1대1 대응은 아니지. 왜? 아, 여기가 떴잖아. 그럼 얘네들 다 어디 갔어? 집에 갔을 거 아니야. 그럼 돼 안 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붙여야 돼. 됐습니까? 그럼 이런 그림이면 1대1 대응이겠다?
맞니? 민수야, 이게 이런 그림이 어떤 그림인 건데? 서윤아, 이런 그림이라는 게 어떤 그림인 건데? 기울기가 양수이고 0,1에서 만난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바꿔드리면 기울기는 일단 양수면 돼. 됐죠? 어차피 1대1이야. 그 다음 하나 더. 0,1에서 만나? 0,1에서 만나니까 이 그림이 어떻게 생겼어? 이어져 있지. 맞아? 연결되어 있지. 연결되어 있지. 끊어져 있지 않지. 이런 그림 뭐라고 한다? 연속이라고 합니다. 연속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연속? 연속? 그래서 우리 드라마 보면 우리 드라마를 옛날에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속극 이렇게 얘기했어. 야, 오늘 연속극 하는 날인데? 막 이랬단 말이야. 연속극이 뭐야? 이어지는 극이라고. 그래서 연속극이 아니면 단편극 아니면 영화 이런 걸 연속극이라고 표현하지 않잖아. 연속극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뭐 세나 혜정이 딸이에요 하고 끝나잖아. 왜? 다음날 이어지거든. 사람들이 궁금한 거지. 그게 연속극입니다. 그래서 연속이어야 됩니다. 다시 첫 번째, 일단 기울기가 양수여야 돼. 그럼 왜 양수라고 했습니까? 라고 하면 얘 기울기가 양수거든. 맞아? 이 Y축 오른쪽의 그래프가 기울기 양수기 때문에 이 왼쪽에서 기울기가 음수로 부호가 달라지면 1대1이 안 될 거야. 그래서 일단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속이어야 합니다.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됐음? 그러면 1대1 대응이야. 기울기 값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부호만 같으면 돼. 받아들일까? 그러면 내가 그리려는 이 그림이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돼요? 양수다 음수다? 양수여야 된다. A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됩니다. 하나 더. 연결돼 있어야 돼. 연속이어야 돼. 이어져 있어야 돼. 그럼 당연히 얘도 x의 0는 값은 누가 나와야 돼? 1 나와야 되겠지. x에 0 넣어보세요. 몇인데요? 1. 맞네요. 그럼 이어 있는 건 붙어 있는 건 확실하네. 그럼 나는 뭐만 보면 돼? 기울기의 부호가 같다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a는 어떤 애가 와? 마이너스 2보다 큰 애들이 오면 되는 거야. 됐을까요? 이게 a 값의 범위 끝. 몇 차 함수죠? 몇 차 함수입니까? 2차 함수야. 이거 일단 5번 문제에서 준 함수식 자체는 2차입니다. 윗볼록이니 아랫볼록이니? 아랫볼록이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1대1 대응이래. 아니 1대1 대응이 돼? 아래로 볼록인데? 아니 아래로 볼록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봐. 이거 1대1 대응 돼? 안 되지. 왜? 가로선 딱 그으면 만나는 거 몇 개? 2개잖아. 여기 그으면 몇 개? 2개잖아. 여기다 그으면 없잖아. 맞아? 1대1도 아니고 모두 다 대응하지도 않아. 그럼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자체는 일단 1대1 대응이다 아니다? 아니야. 그래서 문제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죠. 옵션을 줬잖아. x는 누구?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보래. 하나 더. y는 누구? 3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만 보래. 우리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인데 x에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만 올 거고 y에는 3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만 올 거래. 그 상황에서 1대1 대응이었으면 좋겠대. 그럼 봐봐. 내가 다시 아래로 볼록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고 나서 생각을 해볼게. 자, 아래로 볼록 2차 함수야. 만약 x는 2가 여기 있어. 됐음? 그럼 우리 2보다 크거나 같은 애만 봐요 했으니까 어디 보는 거야? 여기만 보는 거야. 맞아? 여기만 보는 거야. 맞아? 그럼 그랬을 때 봐봐. 가로선 긋는다. 이렇게 그었어. 그럼 만나는 교점 몇 개? 1개. 이렇게 그으면 만나는 교점 몇 개? 1개. 그럼 이렇게 그으면 만나는 교점 몇 개? 0개. 없잖아. 맞아? 그럼 이때 나오는 y 값들 요 값, 요 값, 요 값, 요 값 요런 애들이 오는 거 아니냐? 맞아?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공역은 뭐였어? 3보다 크거나 같은 거였지.
맞니? 그럼 이때 나오는 이 모든 점들의 y 좌표들 중에 제일 작은 건 x가 몇일 때? 2일 때. 맞아? x가 2일 때 이 좌표가 만약 3이었다면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공역 y는 3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만 전부 다 하나씩 1대1로 나오는 거 아님? 받아들여? 받아들여? 납득이 돼? 전체를 다 본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야. 괜찮습니까? 녹화 안 했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질문 많이 해주시고. 자, 오늘은 새로운 함수에 대해서 배울까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170페이지로 넘어가시고요. 170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제목 뭐라고 써있죠? 무슨 함수? 합성함수입니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합성함수가 뭡니까? 라고 하면 함수들을 합성한 거야. 합성한 거예요. 그럼 합성하려면 함수 몇 개 필요할까? 2개 이상 필요해. 2개 이상을 모으면 합성하면 그게 합성함수. 끝.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가 하나 있어. 얘를 f라고 할게. 됐죠? 그럼 이게 좀 말이 어렵게 이렇게 할게. 우리 파주에서 대전까지 가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을 거임. 그 중에 대응관계 하나를 f라고 할게. 그럼 대전에서 부산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 가는 방법을 우리가 g라고 할게. 그럼 문제에서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그래서 결론은 파주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갔다고? 부산 갔다고. 됐음? 근데 한 번에 못 가. 그래서 뭐해? 파주에서 대전을 갔다가 대전에서 부산으로 간 거야. 그럼 중간에 과정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결론은 뭐다? 파주에서 출발해서 바로 부산으로 갔구나. 부산 가면 뭐 먹어야 돼요? 씨앗 호떡 먹고 밀면 먹고 어묵 먹고 맞아? 물떡 먹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돼지국밥 먹어 안 먹어? 먹어야지. 근데 돼지국밥도 종류가 몇 가지 있다고. 그 중에 국물이 맑은 국물 돼지국밥이 있어요. 뿌연 국물이 아니라 맑은 국물이야.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나 아직 부산 한 번도 안 가봐서 몰라요. 그래서 꼭 먹어보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선생님 부산 한 번도 안 가보는데 어떻게 그런 거 알아요? 라고 하면 뭐 안 가보면 평생 모르냐? 뭐 TV로도 보고 책으로도 보고 인터넷으로도 보고 다 보지? 내가 관심만 있으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씨앗호떡은 진짜 먹고 싶다. 견과류 개 좋아하는데. 혹시 가시는 분 있으면 내 거 포장 하나만 씨앗호떡 하나만 포장 부탁드릴게요. 네. 네가 포장해 온다고요? 가요? f에다가 f란 함수에다 x를 넣었어. 그럼 나오는 값이 있겠지. 맞아? f란 함수 x 대입하면 나오는 값이 있을 거 아니야. 얘를 다시 어디에 넣어? g함수에 넣자고. 누구를? 이 fx 값을 g함수에 넣자고. 그랬을 때 우리는 x 넣으니까 바로 얘가 나왔네 하고 빠르게 쇼컷으로 가자는 얘기임. 함수 2개를 합성한 결과를 바로바로 보자. 해서 어쨌든 우리가 바로바로 볼 수 있잖아. 이렇게 2개를 합성해 놓은 함수를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하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fx 함수식을 하나 보여드릴게. 3x 플러스 1. 자, g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x 더하기 2. 이렇게. 됐죠? 그럼 봐. f 함수에다가 1을 넣어야지 뭐가 나와요? 4가 나옵니다. 됐죠? 그 4를 다시 g함수에 넣어야지 뭐가 나옵니까? 6이 나오네요. 됐음? 그럼 우리가 얘를 f에다 넣은 값을 곧 이어 연달아 g에다 넣은 다음 나온 결과를 봐. 1 넣으면 뭐 나온 거야? 6 나온 거야 라고 해석하자고. 됐어? 파주에서 출발해서 결론은 부산에 왔다고. 중간에 중간 과정도 분명히 필요하겠죠. 필요하다면. 근데 어쨌든 처음과 끝을 보자. 그래서 결론 F함수의
1 넣었을 때 나오는 그 값을 g에다 넣었더니 몇이 나왔다? 6이 나왔다. 우리가 얘를 이렇게 표현하자는 겁니다. g 도트 f. 이 함수의 1는 값은 몇이에요? 6이에요. 이때 가운데 요 기호 동그란 점을 찍어요. 이때 얘를 부르는 이름은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트라고 읽어요. 그럼 다시라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점이라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편하게 읽으시면 돼. 그래서 읽을 때 g 도트 f, g.f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얘를 풀어서 해석할 때는 f와 g의 합성함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쓰는 순서랑 읽는 순서가 좀 다릅니다. 해석할 때는 뒤에 거부터 f와 g를 합성한 합성함수. 왜 뒤에 거부터 읽냐면 연산을 뒤에 거부터 할 거거든. f함수에 1 넣은 값, 그거를 g에다 넣어서 나오는 값 말해줘. 됐음?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주의사항. 여기에 점을 찍어요. 이때 이 점 찍으실 때 네 맘대로 바꾼 애들이 있다. 봐봐. 점을 이렇게 찍으셔야 돼. 동그랗고 안에가 비어있게 찍으셔야 돼. 만약 동그란데 안에를 채워 넣는다. 이건 내적 기호입니다. 수학 기호 따로 있어요. 이거 쓰시면 안 돼. 두 번째, 그냥 점을 꼭 찍는 친구들이 있죠. 이건 곱하기 표현이죠. 점 찍으시면 안 돼. 뭐 해야 돼? 동그랗게 안에가 비어있도록 그리셔야 됩니다. 됐음? 이게 합성함수 기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됨. 자, 그럼 다시 f함수와 g함수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f 도트 g 함수하고 g 도트 f 함수, 이 둘이 각각 어떻게 나온지를 비교해 볼게요. 자, 무슨 뜻이야? 첫 번째 거 g와 f의 합성함수죠. 그 말은 g 함수에다가 x 넣어서 나오는 그 값을 다시 어디에 넣어라? f에 넣어라. 됐음? 그럼 얘 계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f함수에다가 gx를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f함수에 2x 더하기 x 더하기 대입하세요 하면 3x 플러스 7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됐음? 두 번째, f와 g의 합성함수 fx를 어디다가? g에다가 대입하세요. 그럼 g함수에다가 f를 대입합니다. f는요 3x 플러스 1이었죠. 그럼 대입하시면 3x 플러스 몇 나와요? 3이 나올 겁니다. 받아들임?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f와 g의 합성함수, f와 g의 합성함수, 여기 x에 1 넣으면 결론은 몇 나왔어? 6 나왔네요. 네, 1 넣으면 몇 나와요? 6 나오네요. 끝. 그래서 중간과정 없이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음. 눈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f와 g와 f 합성의 순서가 바뀌면 함수식 어떻게 나와? 다르게 나오죠? 해서 이거 여러분 순서 내 맘대로 바꾸면 같은 값 아닙니다. 해서 결합 교환 법칙. 교환 법칙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순서를 막 바꿔서 합성하시면 대단히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170페이지 보세요. f함수 x에서 y로 대응하고요. g함수 y에서 z로 대응하는 함수가 주어졌을 때 x에 있는 원소를 z에 있는 원소의 대응을 바로 시키는 그 과정을 우리가 두 함수의 합성함수. 됐죠? 실제로 우린 뭐 해야 돼? 한 땀 한 땀 넣어서 정리하긴 해야 돼. 하지만 결론을 봤을 때 바로 가는 이 쇼컷을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호르는요 g.f라고 표현하고요. 밑에 있는 그림처럼 쭉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라는 거야. 문제. 합성함수 왜 배울까? 도대체 함수를 여러 개 합성시켜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이 뭔데? 논리입니다. 논리. 자, 보세요. 우리 정우는요 방금 화장실 갔다 왔죠. 화장실 다녀왔죠? 갔다 오니까 어때요? 시원하죠. 그럼 봐봐. 화장실을 갔다 오니까 시원한 거야. 됐어? 함수에서처럼 마치 1을 대입했더니 3이 나온 거야. 처럼 화장실을 갔다 오니까 시원한 겁니다. 그럼 화장실 왜 갔죠?
소변이 왜 마려웠죠? 아, 물을 많이 마셔서요. 물을 많이 먹으면 화장실을 가는 겁니다. 그쵸? x에 3 넣으면 5가 나오는 겁니다. 처럼 아, 물을 많이 먹으면 화장실을 갑니다. 그럼 물 많이 왜 먹었죠? 운동해서요. 운동을 하니까 물을 많이 먹었네요. 맞아? 그럼 사실상 여러분들 뭘 보는 거냐면 요 자체가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야. 이 자체가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야. 이 자체가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들이 합성함수의 연속이라고. 그래서 우리 정우는 뭔데? 운동을 많이 했더니 물을 많이 먹게 됐음. 물을 많이 먹었더니 화장실을 가게 됐음. 화장실을 갔다 왔더니 시원하게 됐음. 그럼 결론. 운동 많이 했더니 시원해졌네요. 인거지 뭘. 됐어? 그래서 이것들을 연이어서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어떠한 원인이 결과가 되고 그 결과가 원인이 돼서 또 다른 결과를 갖게 될 거야. 이것들을 계속 연속적으로 표현한 게 합성함수입니다. 됐음? 마치 1 넣으면 4가 나왔고 4를 넣으면 6이 나와서 결론 1 넣으면 6이 나왔어요 라고 말하듯이 합성함수를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함수를 여러 개 합성했다. 그게 합성함수. 왜 배웁니까? 라고 하면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의 원인과 결론들을 다 따지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돼요. 됐을까요? 1번 답 몇일까요? 무슨 뜻이냐? G.F F와 G의 합성함수. 거기에 누구 는 값? 2는 값. 맞아? 그럼 누구 먼저 계산해? 여기 먼저 계산하는 거야. F에다 2 넣으면 몇 나와요? 그거를 G에다 넣으면 몇 나와요? 네, 그럼 답은 몇입니까? 답입니다. 됐어요? 끝. 함수 두 개 합성한 거야. 다시 2번입니다. F에다 3 넣으면 몇 나와요? 그거를 G에다 넣으면 몇 나와요? 그래서 답은 몇입니까? 1입니다. 다음 합성함수에 X에 3 넣으면 1 나옵니다. 끝. 됐어요? 자, 다시요. G함수에 4 넣으면 몇 나옵니까? G함수에 4 넣으면 몇 나옵니까? 그거를 F에다 넣으면 몇 나옵니까? 그럼 2입니다. 됐을까요? 다시요. G에다 8 넣으면 몇 나옵니까? 그거를 F에 넣으면 몇 나옵니까? 6입니다. 끝. 됐죠? 그래서 연산은 뒤에서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안 어렵죠? 그래서 이런 표현. 자, 그럼 두 번째. fx와 g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함수를 한번 말해봅시다. 자, 1번부터 말해볼게요. G.F죠. 이건 뭐야? fx를 어디에 대입해? g에다 대입한 거야. 됐음? 됐어요? 그럼 g함수에다가 누구는 값? fx는 값 2x 빼기 1 대입한 값 말하면 되죠. 그럼 g함수 x 대신에 2x-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되겠네요. 끝. 됐습니까? 그럼 두 번째 밑에 있는 3번 봅니다. f.f 무슨 뜻일까요? f 함수를 f에 다시 합성한 거지. 맞아? 그러면 fx를 다시 f에다 대입해서 만든 함수를 찾으면 되겠네. 그럼 f 함수에다가 2x 빼기 1을 대입한 거 찾으면 되겠죠? 그럼 다시 이 x 대신에 2x 빼기 1 대입해 주시면 4x-3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됐어요? 됐어요? 합성함수가 뭐라고요? 함수 두 개 합성한다고요. 뭐라고요? 합성한다고요. 그럼 G.F는 뒤에서부터 읽어. F와 G의 합성함수야. 됐어? 그럼 어떤 X값을 F에다 넣어. 그 값을 다시 G에다 넣어. 결과가 누군데? 라고 물어본 거야. 됐음? 뒤에서부터 하는 거야, 연산. 그래서 fx를 g에다 넣으세요. fx 누군지 알아 몰라? 그럼 여기다 넣는 거야. 자, 이거를 어디다 넣어? g에다 넣어야 되겠지? gx 대신에 2x 빼기 여기다 넣으면 되겠지? 그럼 식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이게 뭔데? g.f, f와 g 합성함수입니다. 됐을까요? 됐을까요? 됐어요? 됐어? 괜찮아?
괜찮아? 지용이 머리 했어요? 나도 머리 하려다 오늘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실패했다고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오늘 젤다 왕눈 하다가 사당 하나 안 깨져갖고 개빡쳐갖고 막 하다가 머리 못 잘랐어요. 왜 나만 그래요? 존나 어려워 사당.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 보면서 눈으로 얘기해 봅니다. 봐봐. G 도트 F죠. F와 G의 합성함수입니다. 그럼 누구 먼저 연산하는 거야? F하고 G 중에 어떤 함수 먼저 연산해요? F 함수 먼저 연산해 주세요. 나오는 값을 또 G에다 넣으세요 라는 거죠. 자, 그림 봅니다. 치역을 말하라고 했으니까 하나씩 다 말해볼게. 자, F 함수의 치역 말해보세요. 누굽니까? 원소. F 함수의 치역 원소 누구 있습니까? PQR. 자, 두 번째 G 함수의 치역 말해보겠습니다. 누구 있습니까? ABC. 됐죠? 괜찮죠? 여기까지? 자, 마지막 질문이죠. 얘입니다. F와 G 합성함수의 치역은 누가 있습니까? AB. 왜? 합성했으니까 내가 1 대입하면 결과적으로 뭐 나오는 거야? A 나온 거야. 2 대입하면 결과적으로 누구 나온 거야? B 나온 거야. 3 대입하면 결과적으로 누구 나온 거야? B 나온 거야. 4 대입하면 그래서 누가 나온 거야? B 나온 거야. 됐음? 그럼 합성했을 때 여러분들이 1, 2, 3, 4를 대입해서 나오는 값은 A 또는 B 몇 개? 2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치역은 누구다? A와 B 2개뿐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뭘 물어봤는지 정확하게 보시고 두 함수를 합성해서 하나의 함수로 취급했을 때 당연히 치역이라는 표현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갑니다. 대표 문제 2번입니다. 자, 보시면 fx 함수 나와있고 gx 함수 나와있죠. 자, f.g하고 g.f가 뭐 한다고 했어요 지금? 같다고 했지. 두 함수가 같다고 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얘기해 드렸어요. 합성함수에서 교환법칙 서로 위치 바꾸면 같다 틀리다.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다릅니다. 근데 얘는 어떤 상황이야? 같은 상황. 좀 특이하고 독특한 상황이네요. 받아들임? 그러면 실제로 얘네들이 같다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천천히 초반부터 보여드리면 f.g 함수에다가 1 넣은 값이랑 g.f 함수의 1 넣은 값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는 거야. 같은 함수니까요. 맞죠? 아니면 하나 더. 여기에 둘 다 똑같이 2를 넣으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겁니다. 같은 함수니까요. 마찬가지 여기다 둘 다 마이너스 3을 넣어도 어때야 될까? 같아야 됩니다. 같은 함수니까요. 그럼 내가 여기다 둘 다 똑같이 x를 대입해도 결과는 어때야 돼? 같아야 됩니다. 같은 함수니까요. 받아들임? 됐어? 그럼 왼쪽부터 g에다가 x를 대입한 값을 다시 f함수에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럼 f함수에 gx 마이너스 2x 플러스 k를 대입한 값. 됐죠? 오른쪽 봅니다. fx를 어디에 대입해? g함수에 대입하면 되죠. 그럼 g함수에 fx 3x 빼기 4를 대입한 값. 이 둘이 결론 어떻다? 같다. 받아들여요? 그럼 다시요. f함수에다가 2x 플러스 마이너스 2x 더하기 k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3 마이너스 2x 플러스 k 빼기 4가 되겠죠. 오른쪽 봅니다. g함수에다가 3x 빼기 4를 x 대신에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2 3x 빼기 4 플러스 k. 이 둘이 어떻다? 같다. 전개해보시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3k 빼기 4는요. 오른쪽입니다. 마이너스 6x 플러스 8 플러스 k와 같다는 거죠. 자, 둘이 똑같은 거 맞습니까? 그래 보이네요. 똑같은 거 맞습니까? 이 둘이 같으면 되는 거죠. 3k 빼기 4하고 8 플러스 k가 같으면 둘이 같은 거 맞잖아. 그럼 k가 넘어갑니다. 2k 넘어가면 12가 되겠죠. k에 몇이 오면
6이 오면 되겠네. 그럼 둘이 같은 값 맞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K가 6이라면 얘는 좀 더 독특하게 교환 법칙이 성립됩니다. 됐음? 됐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문제 연습 좀 시켜보고서 넘어갈까 합니다. 왼쪽에 있는 172페이지에 2번, 그 다음 유제 5번 두 개 해보겠습니다. 자, 넣으면 되겠죠? 그럼 G에다 5입니다. 위에다 넣어, 밑에다 넣어? 5는 위에다 넣어, 밑에다 넣어? 잠깐, 마이너스 5 아니에요? 마이너스 5죠. 미안합니다. 아유. 위에다 넣어요, 밑에다 넣어요? 밑에다 넣어요. 몇입니까? 마이너스 35. 자, 다시요. G함수에다가 2를 넣어주세요. 위에다 넣어야 되겠죠? 3이네요. 그걸 F에다 넣으세요. 인 거죠? 몇입니까? 그럼 둘이 더합니다. 몇입니까? 네, 마이너스 25. 정답이죠. 훌륭합니다. 5번입니다. 유제 5번. 자, 교환법칙이 성립할 때입니다. 교환법칙이 성립할 때. 자,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위에랑 똑같은 패턴으로 정리해 볼 거야. F.G에 X를 대입한 값은 당연히 G.F의 X는 값이랑 같을 겁니다. 그럼 다시 F함수에 GX를 대입한 BX 플러스 4를 대입한 식은 G함수에 FX AX 빼기 1는 값이랑 같을 겁니다. 그럼 넣어볼게요. F함수에 이 X 대신에 BX 플러스 4 넣으면 ABX 플러스 4A 빼기 1이 되겠죠. 마찬가지 G함수 X 대신에 AX 빼기 1 대입하면 ABX 빼기 B 플러스 4가 될 겁니다. 둘이 같겠죠. 그럼 우리가 아는 건 여기네요. 4A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B 플러스 4랑 같을 거야. 그럼 4A 플러스 B는 몇이다? 5가 될 겁니다. 근데 끝난 게 아니죠. 문제에서 이런 정보도 줬습니다. G에다가 2 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온대요. 그럼 여기다 2 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오나 봐. 마이너스 2가 나왔습니다. 누구 넣으면요? 2 넣으면요. 됐죠? 그럼 2B는 마이너스 6이니까 B는 몇이었다? 마3. B가 마3이었습니다. 그럼 4A는 8, A는 몇이었다? 2. 그래서 A값, B값을 전부 다 말할 수 있죠. 뭐 이 정도입니다. 됐죠? 그래서 함수 두 개를 합성했다. 실제로 예전에는 합성함수를 말할 때 조금 더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좀 더 복잡하기도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근데 그거 다 빼고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합성함수가 무슨 뜻인지, 어떻게 표현되는지, 어떤 연산 순서를 갖고 있는지 이 정도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함수 두 개를 합성해서 그냥 하나의 함수처럼 취급할 겁니다. 그게 합성함수. 뭐 정의역이 어떻고 공역이 어떻고 이런 얘기까지는 굳이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연산 순서를 네 맘대로 바꾸시면 다른 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아요. 함수 연산 순서 잘 지켜주시고 차분하게 뒤에서부터 천천히 정리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넘어가서요. 뒤로 갑니다. 대표 문제 3번. 대표 문제 3번입니다. 겁나 쉽습니다. 겁나 쉽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겁나 쉬워요. 해석해 주세요. 무슨 뜻이냐면 왼쪽 F.H죠. H 함수를 F에 합성합니다. 다시 말하면 HX를 F란 함수에 대입해서 만든 합성한 함수죠. F 함수에 HX를 대입해서 만든 합성함수. 얘가 GX랑 같은 거래. 됐죠?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 HX가 누군지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 HX를 지금부터 내가 T라고 할게. 치환하겠습니다. 됐지? 그럼 문제 이렇게 바뀝니다. F에다가 T를 대입했더니 뭐가 나왔다? GX가 나왔다 인 거야. 됐죠? 그럼 봐봐. FX 함수식 알죠? 여기에 누구 넣은 거야? T 대입한 거지? 써 T 플러스 2. HX
있네요. 뭡니까? 4x제곱 빼기 3입니다. 그럼 결론 t는 4x제곱 마이너스 5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t가 뭔데요? hx래며. hx가 뭐다? 4x제곱 마이너스 5였다. 답입니다. 됐죠? 겁나 쉽죠? 별거 없죠? 어때요? 괜찮아요? 천천히 녹여서도 좀 먹을 수 있어요. 아이스크림을 너무 깨물어만 먹지 말고 녹여서 먹고 너무 전투적으로 먹어요. 네. 네. 달라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왼쪽 다시 봅니다. h 도트 f네요. f와 h 합성함수죠. 이거 뭐야? fx를 h에 대입해서 만든 함수가 gx랑 똑같아. 라는 거네. 그럼 다시 fx를 h에 대입해서 만든 함수가 gx랑 같은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fx식 x 플러스 2라고 문제에 써있죠? 얘를 어디다가 h 함수에 대입했더니 뭐가 나왔다? gx 4x제곱 빼기 3이 나왔다 라는 말이겠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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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 x 플러스 2 있죠? 내가 얘를 지금부터 k라고 해보겠습니다. 됐죠? x 더하기 2를 k라고 할게요. 그럼 좌변은 h, k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문제 x 더하기 2가 k라면 지금부터 나는 x를 k 빼기 2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지. 맞아? 그럼 여기 x 자리에다가 k 빼기 2라고 써서 hk는 4 k 빼기 2의 제곱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 납득이 될까요? 됐습니까? 자, 너 hx 구한 거 맞아요? 맞죠? 선생님, 여기 hk인데 갑자기 왜 x로 바꿔서 말합니까? 라고 하면, 자, 여기 k에다 0 넣으면 h0은 0 넣은 값 말하면 되죠? 맞아? h1은 k에다 1 넣은 값 말하면 되죠? h2는 k에다 2 넣은 값 말하면 되죠? 맞아요? ha는 k 대신에 a 넣은 값 말하면 되죠? 맞아? 그럼 hx는 k 대신에 x 넣은 값 말하면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hx는 뭐예요? 4x-2의 제곱 빼기 3입니다. 그럼 전개해보시면 4x제곱 마이너스 16x 제곱해서 16에서 빼니까 플러스 13이라고 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납득이 될까요? 됐어요? 끝.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정리가 되셨다면 밑에 보시면 유제 문제 8번이 있습니다. 네가 해볼 겁니다. 지금이요. 자, 봐봐. 그럼 gx식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 여기 2x 빼기 1 있지? 이거를 내가 t라고 바꿀게. 요 자리를 내가 t라고 바꿀게. 그럼 뭐가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 gt는 이렇게 쓸 수 있어. 맞아? 이 복잡하게 생긴 거를 그냥 하나의 문자로 심플하게 빵 치환할 수 있다고. 이게 치환의 역할이잖아. 복잡한 거 간단하게 바꾸기. gt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2x 빼기를 t라고 놓는 순간 2x는 뭐가 돼? t 플러스 1이 돼. 그러면 x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t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맞아? 그럼 gt는 요 x 대신에 내가 2분의 t 플러스 1 대입해서요. 2분의 t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됐음? 그럼 이거 뭐 하면 돼? gt가 얘랑 같네요. 그럼 t 대신에 전부 다 x로 바꾸면 gx는 2분의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더하기 1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뭘. 그럼 여기다가 누구 넣을까? 1 넣을까? 그럼 t자리 1 넣어. 됐죠? 그럼 1 넣으면 1의 제곱 1 더하기 1은 귀요미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별표를 왜 쳤으냐? 요 문장 때문에 그래. 요 문장 때문에 그래. 지금 끝났잖아요. 이따 남아서 하세요. 오늘 문제고만 남는데. 그럼 문제고 남고 본고 남아야 될 필요성이 좀 있는 친구는 남아서 좀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갑니다. 요것 때문에 그래. 자, 이 표현이 여러분들 밑에 봐봐. 유제 10번, 유제 11번, 유제 12번. 그러니까 이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거든. 이게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정의된 표현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문제 쓸 때 이런 기호가 나오면 이렇게 하기로 약속해 하면서 문제마다 줄 거임. 근데 너무 많이 보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거 익혀놓자고. 어떤 표현이냐면 봐봐. 일단 첫 번째 F1은 F입니다. F1이나 F나 똑같은 거래. 두 번째 F 여기 n 플러스 1이 있으면 얘는요 F랑 F의 n 제곱이라고 써있죠. 여기 n 이 둘을 합성한 거래. 됐죠? 그리고 n 자리엔 누가 와? 1부터 쭉 자연수가 올 수 있나 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해석해 봐야 돼. 자, 첫 번째 n 자리에 만약 1이 오잖아. n이 1이잖아. 그럼 요 n에다 1을 다 넣어버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F2는 F 도트 F1인 거야. 됐지? 근데 문제에서 말해줬다. F1은 그냥 F랑 똑같은 거라며. 그럼 얘를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지? F 도트 F인 거야. 됐죠? 이번엔 두 번째 N자리에다 2 넣어보면 F 여기 3이 오죠? 얘는 F 도트 F2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참고로 F2 얘죠? 얘는 F 도트 F였죠? 그럼 요 자리에다 우리가 F 도트 F를 그냥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원래 앞에 F가 하나 있었고 뒤에 F 도트 F 이렇게 쓰면 되는 거네. 됐습니까? 받아들여요?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F3 이러면 F3 썼구나. F4 이러면 얘는 무슨 뜻일까? F 합성입니다. 맞아요? 그럼 봐봐. F4 하면 F를 몇 번 써서 4번 써서 합성한 값인 거야. 합성한 함수인 거야. 됐음? 그럼 문제 봐봐. F 뭐라고 써있어? 20이지. 그럼 이거 뭐야? F를 몇 번 써? 20번 쫙 쓴 다음에 거기에 누구 는 값? 10는 값 말해줘. 인 겁니다. 납득이 돼요? 그럼 다시 문제에서 물어본 질문은 이렇게 되죠. F를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5, 6, 7, 8, 9, 10번에서 12번, 19번, 20번 쓴 다음 여기에 누구 는 값? 10는 값을 말해주세요. 라는 거라고.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일까요? 납득이 돼요? 여기까지? 한 번만 제대로 해석해줘. 자, 그러면 이거 계산 어떻게 할래? 라고 하면 자, 이 10을 F함수에 한 번 넣습니다. 됐죠? 그 나온 결과를 F함수에 또 넣습니다. 2번 넣은 거죠. 그 다음 이거를 또 넣습니다. 맞아? 그거를 F에 또 넣으세요. 또 넣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몇 번 넣는 거야? 20번 넣는 거야. 됐음? 받아들여? 그래서 나온 결과를 말해달라고. 그러면 20번을 진짜 다 해야 됩니까? 네. 다 해야 돼요. 하다 보면 규칙이 보일 거야. 안 보일 리가 없어. 봅니다. 자, F함수에다가 10을 넣어볼게요. 이 말은 무슨 뜻? 10을 F라는 함수에 한 번 넣었을 때. 한 번 넣었을 때. 몇입니까? 12죠. 여기 식 있잖아. x 더하기 2라면서. 10 넣으면 12가 되겠습니다. 됐죠? 두 번째. F 도트 F에다가 10을 넣어볼게요. 그 말은 F함수에다 10을 한 번 넣으세요. 몇이 돼? 12가 됐지. 그거를 또 한 번 넣은 거지. F함수에. 맞아? 그럼 12를 넣으면 뭐가 되는 거죠? 14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F를 3번 써서 합성한 다음 함수에 10 넣으면 몇이 나오게? 16. 맞아? 왜? 10을 2번 대입한 거에서 한 번 더 대입하면 14를 넣으면 되는 거잖아. 받아들여?
납득이 돼? 그럼 F 함수를 4번 썼을 때 합성한 함수에다 10을 넣어봅니다. 몇 나올까요? 18. 5번 써서 합성한 함수에 대입하면 얼마씩 커져? 2씩 커지지. 그럼 한 번 넣을 때마다 원래 10에서 2씩 커지고 있었지. 근데 네가 지금 몇 번 넣니? 20번 넣었어. 그럼 총 얼마 커졌을까? 40 커졌겠지. 맞아? 한 번 넣을 때마다 2씩 커지는데 20번을 넣었다니까? 맞아? 그럼 몇 번 커지면 얼마 커진 거야? 40 커졌겠네. 원래 몇이었는데? 10이었는데 40 커진 거야. 그럼 몇이 될까? 10이었는데 40이 커졌어. 그럼 몇이 됐을까? 50. 그거 답인 거야. 50. 됐습니까? 됐어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어. 다 넣어봐야 돼. F 함수 한 번 쓰고서 넣어봐. 2번 써서 합성한 식에 넣어봐. 3번 써서 합성한 식에 넣어봐. 그거 4번 쓴 거에 넣어봐. 그걸 또 넣어봐. 또 넣어보고 계속 넣어보고 죽을 때까지 넣어봐. 20번 쓴 다음 넣어봐. 인 겁니다. 납득이 될까요? 자, 그럼 밑에 문제 보시면 여러분들 11번 보다는 10번이 좋겠네요. 자, 10번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별거 없죠? 여기 있는 요 표현, 요 문장 보시면서 이 문장 한 줄 쭉 보시면서 F3이면 F 3번 써서 합성, F4면은 4번 써서 합성 이구나. 위에서 말했던 그 표현 또 나온 거구나 하시면 돼. 그럼 여기서 여기죠. 첫 번째 거 F를 몇 번 써? 49번 써서 합성한 함수에 2를 대입한 값인 거죠. 그럼 봐봐. 진짜로 49번 다 쓴 다음에 2를 대입해 봐야 돼. 그러려면 차분히 하나씩 가면 됩니다. F 함수 2 넣으면 몇 나오죠? 마이너스 1. 그럼 F 함수를 2번 쓸 겁니다. 그 합성한 함수 2 넣으면 몇 나옵니까? 2. 3번 써서 합성해 봅니다. 그 함수 2 넣으면 몇 나옵니까? 4번 써서 합성했습니다. 2 대입하면 몇 나오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빨리빨리 나옵니까? 라고 하면 아니 한 번 써서 나온 이 값을 다시 F에 넣어. 그럼 2번 쓴 거지 뭘. 그걸 다시 F에 넣어. 그럼 3번 쓴 거지 뭘. 그걸 다시 F에 넣어. 그럼 4번 쓴 거잖아. 안 돼? 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쭉 쓰고 나면 1하고 마이너스라고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2, 개통 반복되네. 그럼 여기서 질문. 49번 썼을 때 이 대입한 값은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1. 어떻게 알았어요? 홀수. F를 홀수번 썼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짝수번 썼으면 2 나왔네. 둘이 더하면 몇입니까? 1. 답이네요. 끝. 됐어요? 됐어요? 돈지 괜찮아요? 아까 거 뭐요? 1번이요, 2번이요? 빨리 말해. 1번이요, 2번이요? 2번 쪽 어디요? 근데요? 왜 안 돼요? 잠깐만요. 동준아, 되게 중요한 거 말해줄게. 내가 이거를 K로 썼었지. 그 다음에 X로 바꿔서 쓴 거 보여줬지. 근데 내가 이 중간에 아무 말도 안 하고 바로 바꿨어? 그치?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면 듣는 거 집중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뒤에 하는 거 네가 계속 신경이 쓰일 거야. 그럼 뒤에 하는 것도 안 될 거야. 이해됨?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얘기 했을 거야. 일단 남아서 할게요. 왜? 지금은 뒤에 걸 더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뒤에 거 하는데 앞에 거 계속 신경 쓰고 있잖아. 그럼 너는 이 뒤에 있는 수업은 다 무너지는 거야. 너한테 좋은 방향이 절대 아님. 차라리 이 한 문제 그냥 모르고 뒤에 거 아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거야. 이해됐어? 빨리 보여줄게. 봐봐. 앞에 봐, 앞에 봐, 앞에 봐, 앞에 봐. 지금 너 때문에 하는 거야. 딴 애들 아무도 안 궁금해. 너만 보고 있어. 집중해줘. 자, K식 보여. H1은 K의 누구는 값? 말하면 되지. H0은 K의 누구는 값? 는값 말하면 되지. HA는 값은? A 대입하면 말하면 되지. 그럼 K 대신에 X 넣으면 HX인 거지.
그럼 K 대신 누구 는값? 는값 말하면 되지. HX. 됐어? 앞에 봐, 앞에 봐, 앞에 봐, 앞에 봐, 앞에 봐. 거기 아무것도 안 써있잖아. 앞에 봐. 됐어? 그 다음 이거 뭐 한 거야? 정리한 거야. 끝. 됐어? 그러면? 그럼 내가 아까도 얘기했을 거야. K라고 써있는데 어떻게 해요? 야, 그럼 K에다 1 넣으면 H 1 넣을까? K 2 넣으면 H 2 넣을까? K에 A 넣으면 H A 넣을까? 그럼 넌 H에다 누구 넣을까? X 넣을까? 그럼 K 대신에 X 넣어. 그럼 됐잖아. 이해돼? 이제? 집중해주세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럼 정리하시고 뒤로 넘어가서 역함수 봅니다. 176페이지. 역함수입니다. 자, 176페이지 개념 1번 있죠? 여기 읽어주세요. 역함수. 이게 말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돼. 역함수야. 역. 우리가 명제 배울 때 역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뭐였죠? P면 Q이다라는 이 명제의 역은 Q이면 P이다였지. 맞아? 그러니까 순서를 바꾼 게 역이었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함수인데 역함수래. 그럼 함수를 말할 때 우리는 뭘 얘기해야 되지 먼저? 대응이라는 표현을 먼저 말해야 되지. X가 Y에 X에서 Y로 대응한다. 맞아? 이때 대응에는 방향성이라는 게 있었다고.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Y에 있는 원소에게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이때 이 대응을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 함수라고 한다고. 맞아? 그래서 함수를 말할 때 대응을 말했습니다. 그럼 봐봐. 역함수라는 건 뭘까? 이 대응 관계를 거꾸로 한 게 바로 역함수야. 됐음? X에서 Y로 대응했다면 이거의 역대응은 뭐야? Y에서 X로 대응하는 거지 뭘. 됐음? 그거에 대한 말을 일단 한번 써본 거야. 근데 말이 좀 어렵네. 그럼 예를 들어볼게. 집합 X에서 집합 Y로 대응하는 함수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계 보고 있어. 올라가. 자, 집합 X에서 집합 Y로 대응하는 함수를 그려보겠음. 대응 관계를 내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시 함수입니까? 왜?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Y에 있는 원소에게 오직 하나씩 가야 되는데 얘가 안 갔잖아. 그럼 이거 함수 아니잖아요. 맞아? 그럼 3이 2개 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오직 하나씩 가기로 했잖아요. 그래야 우리는 X에서 Y로 대응하는 이 관계를 보면서 함수입니다 라고 말한다면서. 맞아? 그래서 정의역에 있는 값들이 모두 다 하나씩 가야지 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갔다고 칠게. 그럼 함수 맞아요? 이건 함수 맞아요? 이건 함수 맞지? X에서 Y로 대응하는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맞아? 그럼 여기서 문제. 이거의 역대응 관계라고 하면 집합 Y에서 집합 X로 대응하는 걸 보자고. 됐음? 어차피 짝은 지어져 있잖아. 그럼 생각해봐. 이 B는 누구한테 대응해? 1한테도 대응하고 2한테도 대응하는 거지. 이 C는 3한테 대응하는 거지. 요 A는 대응했니 안 했니? 안 했지. 그럼 여기서 문제. 이 집합 Y에서 집합 X로 이 대응하는 관계를 관찰하면서 우리가 얘를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대응 관계 중에 하나일 뿐이지. 함수라는 말은 못 붙일 거야. 맞아? 그럼 첫 번째. F라는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이 함수의 역대응 관계인 역함수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린 이 역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부를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역대응 관계가 있나 봐. 인 거지 역함수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왜? 여기 있는 값들이 모두 다 하나씩 얘한테 가야 되거든. 그럼 다시 함수를 한 번 더 그려볼게.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응하고 이렇게 대응하고 이렇게 대응했다고 치자. 그럼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Y에 있는 원소에게 오직 하나씩 대응했습니까?
네, 함수 맞아요. 그럼 이때 이 대응의 역대응 관계를 관찰해 볼게. 이렇게 간다고 쳐보자. 집합 Y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X에 있는 원소에게 오직 하나씩 같습니까? 아니지. 그럼 이 F라는 함수의 역대응 관계를 관찰하면서 우리가 함수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 때문에? 저 C 때문에. 맞아요? 저 C. 그럼 저 C를 어떻게 해야 돼요? C. 발 안 했어요? 저 C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어요. 그럼 다시 볼게.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Y에 있는 원소에게 오직 하나씩 대응했습니까? F는 함수 맞죠? 맞아? 그럼 이 F 함수의 역대응 관계를 관찰해 볼게. A는 몇 나와? B는? D는? 집합 Y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X에 있는 원소에게 하나씩 같습니까? 모두 대응한 거 맞아요? 그럼 이거 함수 맞아? 함수 맞아? 그럼 이때 이 F라는 함수의 역대응 관계를 관찰했더니 이거는 함수라고 말할 수 있겠네?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한다? F라는 함수의 역함수. 마이너스 1을 씁니다. 얘를 우리가 인버스. F 인버스. F의 역함수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됐음? 그럼 봐봐. 지금처럼 이런 F라는 함수는 역함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역대응 우리 함수라고 볼 수 없다. 근데 얘는 이 역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함수가 다 역함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 더, 역함수를 말하려면 원래 함수를 우리가 언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함수를 줄여서 원함수. 됐죠? 원함수와 그 역함수의 관계. 그래서 모든 함수는 다 역함수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떤 함수들이 역함수를 갖고 있을까라고 하면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하나씩만 짝을 지어야 돼. 됐음?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아까처럼 C가 있었는데 얘는 선택 안 받았는데요. 얘 때문에 우리 함수라고 말할 수 없어. 그래서 어떤 대응일 때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를 갖고 있습니다. 됐음?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처음에 함수 F가 X에서 Y로 대응하는데 얘가 무슨 대응일 때? 1대1 대응일 때를 전제로 깔고 얘기한 거야. 됐음? 1대1 대응이 아니면 그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역함수를 갖고 싶다. 첫 번째, 1대1 대응인 함수만 역함수를 갖고 있습니다. 받아들일까요? 자, 두 번째, 이때 우리가 얘를 어떻게 말할까라고 하면 봐봐. F에다가 1 넣으면 뭐 나왔어? A 나왔지. F에다가 2 넣으면 뭐 나오는 거야? B가 나왔던 거지. F라는 함수에다 3 넣으면 뭐 나왔니? D가 나온 거 아니었음? 이때 이 친구의 역함수를 보면 F 역함수의 누구는 값? A는 값은 몇인데? 1인 겁니다. F 역함수의 B는 값은 몇이게? 2인 겁니다. 그럼 역함수에다 D는 값은 몇이었어요? 3이었습니다. 맞아? 그러면 F 함수에 대응하는 이 값들을 보면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고 역함수로 따로 바꿔서도 얘기할 수 있는데 당연히 F 함수에 1 넣으면 A 나왔대. 그럼 이 둘의 위치를 바꿔서 역함수로 보내면 되지. 그럼 역함수 입장에서는 A 넣으면 1이 나올 거야. 됐음? 다시 F 함수는 1 넣으면 A가 나왔습니다. 그럼 역함수는 A 넣으면 1이 나오는 거야. 받아들여? 해서 여러분들 두 번째 이런 얘기 할 거야. F 역함수의 A는 값이 누굴까? 라고 물어보면 A 넣으면 누가 나와? 원래 함수 F 입장에선 누구 넣으면 A 나왔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누구 넣으면은 A가 나왔는데 됐어요? 그래서 이게 역함수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성질. 받아들임? 그래서 다시 F라는 함수가 역함수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역함수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뭐 하시면 돼? 역대응관계를 관찰하시면 돼. 두 번째, 역대응관계를 관찰하시면서 역함수에 누구 넣으면 나올까? 원래 함수에 누구 넣으면 얘였는데 이런 표현으로 바꿔서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얘를 편의상 함수식으로도 바꿔서 얘기해 볼 거예요. 1대1 대응인 함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함수가 있습니다. 바로 1차 함수. y는 2x 플러스 1 이런 애들. 됐죠? 좌표표면에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되죠?
유시. 됐죠? x 하나에 y 하나씩만 유일하게 짝을 짓고 있고요. 모든 x에 대한 모든 y 값이 다 튀어나옵니다. 받아들일까요? 됐으면 여기까지. 그럼 자, 이거의 역함수는 몇일까? 어떻게 말할까라고 하면 자, 얘를 다 안 보고 몇 개만 볼게. 자, 편의상 얘를 fx라고 합니다. 자, f에다 1 넣으면 몇 나왔죠? 3. 2 넣으면 몇 나왔죠? 5. 3 넣으면 몇 나왔죠? 7 나왔습니다. 맞아요? 굳이 도식화해서는 얘기 안 할게. 대신 이렇게 정리해 볼게. 그럼 이거의 역함수에다가 3 넣으면 몇 나올까? 1. 얘 역함수에다가 5 넣으면 몇 나올까? 얘 역함수에다 7 넣으면 몇 나올까? 나온다는 얘기를 방금 했던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역함수 식은 어떻게 될까? 라고 하면 보세요. 역함수 입장에서 이렇게 됩니다. 역함수에 3 넣으면 야, 이 값이 3이면 x가 몇인 건데? 라고 물어본 거지. 맞아? 역함수에 5는 값, 야, 이게 5가 나왔대. 그럼 x에 누구 넣었다는 말이야? 라고 물어본 거지. 받아들여? 다시 7 넣으면 야, 이 값이 7 나왔대. x에 누구 넣으면 7 나오는데? 라고 물어본 거 아니야? 받아들여? 그럼 문제에서 줬던 최초의 식 y는 2x 플러스 1, 얘가 fx, x와 y의 관계식이었다면 역함수를 나타내는 이 관계식은 x와 y의 위치만 그냥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됐죠? 역함수의 3 넣은 값? 얘가 3일 때 요게 누구였을까? 여기다 3 넣으면 y는 몇일까? 됐음? 마찬가지. 야, 역함수에 5 넣은 게 누구야? 얘가 5면 얘 몇이었을까? y, x에다 5 넣으면 요 자리가 몇일까? 됐어? 우리는 x에 주로 대입하는 값들을, y에는 나온 함수 값들을 쓰니까 그냥 xy 뭐해서 쓰면 돼?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역함수를 구하려면 x와 y를 바꾸세요. x와 y의 위치를 바꿔서 쓰시면 그게 역함수식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기억이 날 거야. x와 y를 바꿔서 쓰는 경우가 있었지. 도형의 이동에서. x축 대칭 이동하면 누구의 부호를 바꿔요? y의 부호를 바꿔요. y축 대칭 이동하면 누구의 부호를 바꿔요? x의 부호를 바꿔요. 원점 대칭하면 x, y 둘 다 부호를 바꿔요. 그리고 어디에 대칭 이동하면 x와 y의 위치를 바꿨을까요? y는 x. 그래서 원래 함수 그래프를 그렸어? 내가 얘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그때 그려지는 이 그림이 뭘 의미한다? 아, 역함수 그래프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받아들일까요?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교재 보세요. 역함수 이야기입니다. 1대1 대응일 때 그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1대1 대응이 아닌 함수는 역대응 관계는 있겠죠. 그걸 함수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갖기 위해서는 1대1 대응이어야만 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177페이지 개념 3번 보시면요. 역함수 구하기라고 써져 있죠. 정리하세요. x와 y를 바꿔 쓰세요. 됐음? x와 y를 바꿔 쓰면 그게 역함수식입니다. 뒷페이지 넘어갑니다. 178페이지. 역함수 그래프 그려져 있죠. 네, y는 x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그게 역함수 그래프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 드리고요. 앞으로 다시 가시면 176페이지에 확인 문제 1번 보일 겁니다. 바로 눈으로 보고 얘기해 주세요. 역함수가 존재하는 건 누구? 니은밖에 없죠. 1대1 대응인 거. 됐죠?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 넘어가시면 역함수 성질 있습니다. 역함수 성질에서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돼요. 역함수의 역함수는 뭘까요? 네, F입니다. 그냥 나 자신이에요. 역의 역은 나 자신입니다. 부정의 부정은 긍정입니다. 됐죠? 역의 역은 나 자신과 같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항등함수.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항등함수. 어떤 표현인지 봐야 돼. F와 F의 역함수를 합성하잖아. 그럼 항등함수입니다.
왜요? 라고 하면 자 F 함수 1 넣으면 A가 나옵니다. 그거를 역함수에 넣으면 뭐가 돼? 다시 1이 되는 거지 뭘. 됐습니까? 갔다 온 거잖아. 하나 더. 내가 B를 역함수에 대입했습니다. 2가 나오죠? 그걸 다시 F함수에 넣으면 뭐가 돼요? B가 되는 거지 뭘.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래서 항등함수가 돼요. 나 자신과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까지도 익혀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대표 문제 몇 개 안 되네요. 요거 풀고서 오늘 깔끔하게 또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자, 대표 문제 1번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역함수가 뭔지 물어보면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돼. 역대응관계가 함수일 때 그거를 우리는 역함수라고 불러. 당연히 역함수라고 말하려면 원함수가 있어야 돼요. 그거의 역함수니까. 됐죠? 오늘 되게 뭔가 눈빛이 초롱초롱 하시네요. 네. 네. 눈빛이 초롱초롱해요. 네. 자, 갑니다. 어우. 오늘 아주 공부하기 딱 좋은 컨디션을 갖고 있나 보네요. 어우, 너무 보기 좋다. 자, 갑니다. 그러면 문제 1번 보겠습니다. 4를 대입한 거 찾으면 돼. 그럼 두 가지로 나눠볼 겁니다. 1번 문제를 풀 때. 일단 첫 번째는 역함수를 진짜 구해볼게요. y는 3x-2라는 함수가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럼 이거의 역함수는 어떻게 하면 돼? xy 그냥 바꿔서 쓰면 돼. 됐죠? 그래서 누구는 값, 4는 값, x에 4 넣으면 y가 누군지 찾으면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식을 이쁘게 정리하죠. 3y는 x 플러스 2라고 쓰고요. y는 3분의 x 플러스 2라고 쓴 다음 x 대입해서 말해주면 됩니다. 그럼 몇이죠? 2네요. 끝. 됐죠? 이게 다예요. 자, 두 번째. f 역함수의 4는 값이 과연 누구였을까? 라는 말을 해석합니다. 자, 분명히 집합 x에서 집합 y로 되어가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의 역함수죠. 그럼 4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누구였을까? 라는 말은 원래 함수에다가 누구 넣으면 4가 나왔다는 말인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원래 함수입니다. 3x 빼기 2가 누구 넣었을 때 4가 됐을까요? 라는 표현이네. 그러면 넘겨서 우리는 이때 나오는 x값 말하면 되겠죠? 몇입니까? 2네요. 됐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이 표현입니다. 4 넣었을 때 나오는 이 값. 됐죠? 이거를 xy 바꿔서 그냥 편하게 연산하시면 된다는 거임.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로 어떤 표현을 볼 거냐? 이 표현을 볼 거예요. 주로 이 표현을 봅니다. 그래서 웬만한 경우에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는 이상 역함수식을 구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역함수의 성질을 갖고서 지금처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감자 좋아해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자, fx 함수가 주어졌고요. 여기 보시면 이 표현 나왔죠. 역함수에다 누구 넣으면 마이너스 1 넣으면 3이 나왔대. f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그 f의 역함수는 역대응 관계를 보면 되는 거죠. 우리 누구는 값 마이너스 1 넣으면 몇 나온다? 3 나온다. 됐죠? 그럼 그 말을 다시 바꿔서 f 함수에 누구 넣으면 3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온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럼 함수식 보입니다. fx x에다 누구 넣은 값 3 넣은 값 말하면 되죠. 마이너스 6 플러스 a가 마이너스 1이었다. a는 몇이었다? 5였다라는 거네. 그래서 fx식 다시 쓰면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될 거고요. 여기에 2 대입한 거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f는 몇이에요? 1입니다. 끝. 됐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 풀 때 딱히 역함수를 구해서 우리가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역함수가 갖고 있는 의미와 뜻이 뭔지 역대응관계를 잘 이용해서 답을 구해주세요. 넘어갈게요. 들어갑니다. 180페이지.
두 번째 문제.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거든. 근데 얘가 뭐가 존재한다고? 뭐가 존재한다고요? 역함수가 존재한대. 함수가 있는데 역함수가 존재한대. 그럼 다시 물어볼 거야. 모든 함수는 다 역함수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죠. 그 역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말할 수 있을 때는 오직 이때밖에 없습니다. 무슨 대응? 1대1 대응일 때. 그럼 이 fx라는 함수는 역함수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 fx는 어떤 함수여야 돼?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fx가 1대1 대응일 때 우리는 여기 있는 k값의 범위를 말하면 되는 거죠. 164페이지 유제문제 4번. 됐죠? 164페이지 유제문제 4번. 오늘 앞에서 수업할 때 했던 그 문제랑 똑같잖아. 맞아? 다음 fx가 1대1 대응일 때. 맞아? 이 fx도 뭐야? 1대1 대응이래. 그럼 같은 문제 아닙니까? 같은 문제를 지금 용어를 좀 다르게 써서 제시했네요. 됐습니까? 그럼 결론 우리 뭐 하면 돼? 1대1 대응이면 돼. 그러면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되고 서로 연속이어야 돼. 이어져 있어야 돼. 연결돼 있어야 돼.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 얘 기울기 몇입니까? 양수죠? 그럼 당연히 얘도 기울기 뭐여야 돼? 양수여야 됩니다. 그럼 k-1은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되겠죠? k는 -1보다 큰 수가 와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어져 있어야 됩니다. 연속이어야 합니다. 그럼 좌표평면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노력을 해볼 수 있겠죠? 0보다 큰 쪽에서는 3x 플러스 2니까 0 넣으면 2 나오고 기울기가 3인 양수 이렇게. 됐죠? 그럼 왼쪽에서 어떻게 그려줘야 된다고? 기울기 똑같이 양수면 되고 요거 땅 지나서 가면 돼. 다시 말하면 0 넣었을 때 누가 나오면 돼? 2가 나오면 돼. 맞나요? 0 넣으면 2 나오는 거 맞네요. 받아들여? 그럼 결론. k가 마이너스보다 크기만 하면 그럼 1대1 대응 되겠네요. 끝? 됐죠? 해서 몇 가지 더 부연 설명이 여러분들이 교재 예제 문제 밑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기울기가 0이면 1대1 대응 안 돼요. 그림 그려져 있어요. 기울기가 양수면 안 됩니다. 1대1. 그죠? 그래서 기울기의 부호가 같고 이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어져 있는 포인트보다는 기울기의 부호가 같다는 포인트가 많이 나올 거야. 이해됐을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 문제 3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자, 3번 얘기할 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배경 지식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서 시작해 볼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 지웅이 맛있게 먹고 집에 가서 씻고 자죠? 샤워해요? 그럼 지웅이 봐봐. 지웅이 샤워할 때 보세요. 지웅이 이렇게 바지를 먼저 벗고 그 다음 빤스 벗고 그 다음 씻겠죠? 그럼 씻고 나서 옷 입을 때 어떻게 입죠? 봐봐. 바지 벗고 빤스 벗고 씻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다시 입을 거 아니야. 뭐부터 입어? 빤스부터 입죠? 그리고 바지 입어야 되겠지? 자, 생각해봐. 바지 먼저 입고 빤스 입으면 어떻게 돼? 슈퍼맨 되는 거야. 날아가야지. 빨간 팬티면 영락 없죠? 됐음? 다시 우리 옷을 벗었을 때 그리고 입었을 때 패턴을 보시면 역순으로 갑니다. 갑자기 이 말을 왜 했냐면 F함수를 먼저 연산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G함수에 연산했습니다.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불러? G 도트 F. 됐죠? F와 G의 합성함수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누구 먼저 연산해? F를 먼저 연산하고 그 결과를 G에다 넣어서 나온 값을 보는 게 F와 G의 합성함수야. 먼저 연산하는 애를 뒤에다 써요. 됐음? 괜찮아? 근데 문제는 G 도트 F에
역함수입니다 라고 말하면 됐음? 처음에 여러분들 바지 벗고 빤스 벗고 씻었습니다. 그럼 다시 역으로 해야 옷을 입을 거 아니야? 그럼 누구 먼저 해야 돼? 빤스 먼저 입어야 돼. 그리고 바지 입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된다고? 빤스 먼저 입고 그 다음 바지를 입으셔야 됩니다. 됐을까요? 이거의 역함수, g의 역함수를 먼저 연산하고 그 값을 f의 역함수에 넣으셔야만 올바른 역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 받아들여? 순서 납득이 돼? 그래서 다시 이렇게 물어볼 거야. f와 g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말해줘 라고 하면 g 역함수를 먼저 계산하고 그 값을 f 역함수에 넣어서 나온 값을 말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가 돼? 순서가 바뀝니다. 순서 주의하세요. 거꾸로 입으면 슈퍼맨 되는 거예요. 됐죠? 괜찮아요? 자, 그럼 밑에 있는 이야기를 진행해 봅니다. 여기 볼게요. 합성함수죠. f 인버스 도트 g입니다. 이거의 역함수에다 누구 넣어줘? 1 넣어주세요인 거지. 맞니? 그럼 생각해봐. 일단 역함수 기호 없이 합성함수 얘가 누구냐면 g 함수에 넣어서 나오는 값이 있을 거야. 그거를 f 역함수에 넣어서 나오는 값. 됐죠? 연산 순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럼 이거의 역함수니까 누구 먼저 해야 돼? f 역함수의 역함수면 누군데? f죠. 이거를 먼저 해야 되고 그 결과를 g의 역함수에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해서 다시 쓰면 f g 인버스 순에다가 1을 넣었을 때 값을 말하면 되는 겁니다. 납득이 될까요? 해석 괜찮아? 됐음? 다시 이 합성함수의 역함수가 누구니? 라고 하면 f함수에다 대입한 값을 g 역함수에 넣은 값. 받아들임? 그럼 계산해 봅니다. f의 1는 값 먼저 계산하겠죠. 몇입니까? 4네요. 그걸 어디다 넣으면 돼? g 역함수에 넣으면 돼. 그럼 여기서 g 역함수의 4는 값이 누굴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g 함수에다가 누구 넣으면 4가 나오는지 찾아볼게. 됐습니까? 누구 넣으면 4 나옵니까? 1. 그래서 답은 1입니다. 됐어요? 마지막에 뭐 한 거야? 역함수 성질 간 거야. 납득이 돼요?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여기 합성한 거에 지금 역함수가 보이죠? 맞아? f와 g 합성했습니다. 이거의 역함수. 그럼 다시 g 도트 f입니다. f와 g의 합성함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먼저 f함수에 넣어서 나오는 값을 관찰해. 그거를 다시 g에다 넣은 값을 말하면 되는 거죠. 받아들임? 그럼 이거의 역입니다. 누구 먼저 해야 돼? g 역함수 먼저 계산해 주고 그 값을 어디에? f 역함수에 넣은 값 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g 도트 f의 역함수는 순서 바꿔서 역 붙이면 됩니다. 됐을까요? 그럼 문제에서 준식을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f 인버스 g 인버스 거기에 g 이거 합성한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또 보셔야 돼. g에다가 2를 넣어서 나오는 값이 있을 거야. 그거를 다시 g의 역함수에 넣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2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f 역함수의 2는 값만 찾으면 되겠네. 자, 다시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대응한 함수가 g입니다. 이거의 역대응이 g 인버스겠죠? 자, 2 넣으면 나오는 값이 있을 거야. 2 넣으면 나오는 값이 있을 거야. 그 값을 다시 g의 역함수에 넣습니다. 뭐가 됨? 2가 됨. 그래서 나와 나 자신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입니다. 그래서 결론 f 역함수의 2는 값 찾으면 되겠죠? 마찬가지 f 역함수의 2는 값은 원래 f 함수에다가 누구를 넣었을 때 2가 나오는지 관찰하면 되겠네요. 누구 넣으면 2 나옵니까? 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기 있는 4번 문제를 봤더니 굳이 구하라고 했어. 역함수가 잽니다 하고 식을 아예 써버렸네.
이건 뭐야? 굳이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까짓 거 구하시면 돼요. 역함수 어떻게 구해요? xy를 바꿔 쓰면 됩니다. 그래서 자, y는 2x 플러스 a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의 역함수는요. x는 2y 플러스 a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넘겨서 이쁘게 정리할게요. 2y는 x 마이너스 a고요. y는 2분의 1x 빼기 2분의 a라고 하면 되겠죠. 그게 누군데? 얘랑 같은 거. 그럼 b자리에 누가 있어요? 2분의 1. a에 누가 오면 됩니까? 마이너스 6이 오면 되겠네요. 답입니다. 됐죠? 그래서 둘이 곱한 값 마이너스 3이요. 그래서 굳이 구하라면 까짓 거 구하면 되죠. 근데 굳이 구하라는 말이 없으면 굳이 안 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밑에 있는 유제 문제 10번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거 답 나왔을걸? 뭐라고 나왔어? y는 3x 마이너스 12요. 맞아? 맞아? 혹시 이러고 더 못 쓴 거 없어요? 더 못 쓴 거 없어요? 더 쓴 거 없어? 그러면 다들 깎였어. 문제 봐봐. 이거 왜 줬을까? x는 3보다 크거나 같음을 왜 줬죠?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할 거냐면 지금은 이런 말이 대부분 다 없었어. 근데 이 말이 생겼다? 이게 무슨 의도일까? x는 3보다 크거나 같아요. 무슨 말일까? 정의역의 범위를 제한한 거야. 실수 전범위 x 다 보지 말고 x는 누구?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봤으면 좋겠다고. 그럼 좌표 평면의 그래프를 그릴 때 3분의 1x 플러스 4니까 얘는 y좌표편이 4고 기울기가 3분의 1인 직선을 그려야지 뚱뚱뚱뚱뚱뚱뚱뚱 이렇게 라고 했을 텐데 이렇게 다 그리지 말라는 거야. 이제 너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이 오른쪽만 그리라는 거야. 됐음? 그럼 이 왼쪽은요. 선생님 x가 0일 때는요. 3보다 클 때만 봐. 0일 때 안 봐. 그럼 1일 때는 아예 안 본다니까. 그럼 왼쪽에는 이런 나머지 얘는 다 뭐 해야 될까? 지우라고. 이거 다 지우라고. 됐음? 너는 딱 여기만 본다고. 3보다 크거나 같은 이 범위만 볼 거라고. 납득이 될까요? 됐습니까? 문제에서 하는 말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만 보라고. 그럼 봐봐. 이 함수의 정의역 x는 3보다 어떤 애들? 크거나 같은 애들만 오는 상황이야. 그럼 그때 대응하는 공역들 이자 치역이겠죠. 1대1 대응이니까. y는 어떤 애들 와? 3 내면 나오는 값 누구? 5 나오죠? 맞아? 그럼 이때 이 함수의 y 값들은 전부 다 어떤 애만 올 거야? 5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만 올 거 아니야. 받아들여? 이 점의 y좌표가 5니까 얘네들의 y좌표는 다 5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됐음? 이렇게 x에서 y로 대응한 함수를 f라고 하면 우린 이 f의 뭘 구해라? 역함수 구해라가 문제였던 거잖아. 받아들여? 그럼 이거의 역함수 역대응 관계를 관찰해서 우리가 얘를 말하라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정의역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정의역의 범위는 어떤 애가 와야 돼? 5보다 크거나 같은 애만 와야 돼. 그럼 네가 쓴 이 식에다가 옆에다 꼭 이걸 써줘야 돼. x는 5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만 넣을 수 있어. 그래야 문제에서 말해준 다음 함수의 역함수인 거야. 그럼 선생님 그거 x범위 좀 안 넣었다고 틀립니까? x의 범위가 다르면 그림이 아예 달라. 됐어?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그림을 그려줘 하면 이렇게 그리는 거야. 다 그리는 게 아니라고. 받아들여? 엄연히 다른 그림, 엄연히 다른 대응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정확하게 제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x의 범위가 제한된 게 나왔을 때 꼭 범위를 쓰셔야 되고, 자 y 아니죠. x로. 네가 xy 바꿨으니까 x의 범위인 거죠. 됐죠? 문자를 바꿨죠. x, y를. 그럼 y는 5보다 커요가 아니라 x는 5보다 커요라고 말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을까요? 함수가 있어. 이 그래프하고 누구? 그 역함수하고의 뭘 구해래?
교점의 좌표를 구하래. 자,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하고 싶어요. 둘이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돼요. 연립해서 나온 방정식의 근이 교점이잖아요. 아, 맞잖아. 그럼 연립하면 되지. 그럼 여기 fx 함수식 있네. 그럼 이거의 역함수 네가 구해야 될까? 아니, 안 구합니다. 그럼 왜 안 구합니까? 라고 했을 때 봐봐. 우리 좌표 평면에 fx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 fx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얘는요, y절편이 2고요. 기울기가 몇인? 3분의 2인 직선입니다. 이렇게 그려지겠죠? 됐죠? 3분의 2인 직선입니다. 이렇게 그려질 거야.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y는 fx라는 그래프를 그렸어. 이거의 역함수도 그리고 싶어. 그럼 역함수식 어떻게 세워? x랑 y만 바꿨으면 되지. 그럼 x랑 y를 바꿨었다는 얘기는 y는 x 직선에 대칭 이동했다는 얘기죠. 그럼 난 이 그래프를 y는 x 직선에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빨간 선에 대칭 이동해 볼게. 그럼 접었다 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얘가 역함수겠지. 받아들여?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어? 이 fx하고 이 역함수하고 만나는 이 교점의 좌표 구하래매. 맞아? 그래서 너 뭐 하려고 했니? 역함수 구해서 연립하려고 했잖아. 근데 잠깐만. 어차피 내가 지금 이 그린 세 직선이 모두 이 점에서 만나는 상황 아니야? 그럼 y는 fx라는 문제에서 준 함수와 y는 f 인버스 x 역함수와 y는 x가 모두 한 점에서 만나잖아. 그럼 둘이 만나는 교점을 구하든 둘이 만나는 교점을 구하든 둘이 만나는 교점을 구하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굳이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뭐가 있나? y는 fx하고 y는 x 둘이 만나는 교점 찾으면 되는 거지 뭐. 됐습니까? 납득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 y는 fx와 y는 x 둘이 만나는 교점 둘이 연립합니다. 3분의 2 x 플러스 2는 x 됐죠? 넘어가면 3분의 1 x는 2 x가 몇일 때? 6일 때. 아, 이 교점의 x좌표가 6인가 봅니다. 그럼 y좌표 몇이겠어요? 6이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교점의 좌표는요 6,6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해서 고등과정에서는 웬만하면 역함수 그래프 식을 구한 다음 연립하지 않아요. 그냥 y는 x와의 교점을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물론 이것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쯤 돼서 3학년 모의고사 관련된 문제들을 풀 때 이게 또 증가냐 감소냐에 따라서 약간 느낌이 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지금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y는 x 직선과 만나는 교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을까요? 납득이 될까요? 그러면 뒤로 가서 마지막 문제가 되겠어요. 요시. 자, 문제 보겠습니다. 대표 문제 6번입니다. 자, 6번 문제 좀 보세요. 6번 문제 좀 보세요. 네, 핫도그 하나 먹으니까 수업 끝났네요. 그죠? 네. 근데 왜 앞머리 쪽은 다운펌 안 했어요? 아, 몰라서 물어봤어요. 자, 오른쪽 그림 좀 보세요. 그림 좀 보세요. 그림 좀 보세요. 그림 보세요. 자, 어떤 그림이 나오든 상관없습니다만 어떤 그림이 나오든 간에 여러분들 혹시 이런 애가 있으면 무조건 체크하세요. y는 x y는 x 얘가 있으면 무조건 체크해 놓으세요. 오? y는 x가 있네? y는 x가 있네? 몇 차죠? 1차. 그럼 당연히 직선이죠? 얘 0,0 지나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 또 누구 지나죠? 1,1, 2,2, 3,3 x랑 y가 같은 좌표인 점들을 다 찍어 놓은 거죠? 그럼 얘를 체크해 놓은 이유는 일단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이 직선에 있는 이 모든 점들은 x좌표랑 y좌표가 다 똑같아. 그럼 봐봐. 이 점의 좌표 말할 수 있어. x좌표 몇인데? 그럼 y는 뭔데?
그럼 이거 y값 a인 거야. 그럼 요 점은요? y값 b인 거야. 요거 y값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y축에는 문자를 안 써놨잖아. x축만 써놨지. y축은 왜 안 써놨게? 네가 쓰라고. 얘병 아주 그냥 네가 쓰라고요. 그러면 요거 y좌표는 뭡니까? d. 그럼 그 위에는요? 2네요. 지난 점 보면서 정확하게 체크해줘. 그냥 써. 네가 쓰라고 옆에다 비워놓은 거야. 그럼 쓰고 나면 잘 보세요. 2점의 좌표 말할 수 있습니다. 2점의 좌표 말할 수 있습니다. x좌표 뭐죠? p, a. 얘 누군데? y는 fx 곡선이죠. 맞아? 그러면 이 fx 지나는 점을 네가 알 수 있구나. b, 누구? a를 지나는구나. 됐습니까? x에다 p 넣으면 y값 a 나온대. 맞아? 납득이 돼? 그럼 두 번째 지나는 점 얘 또 알죠? x에다 누구 넣으면? c 넣으면 y값 몇 나온다? 그럼 f는 c 대입하면 뭐 나와? b가 나오겠다. 됐습니까? 됐어요? 또 있죠? 요점 지나죠. 요점. f 함수에다 누구 넣으면? d 대입하면 몇 나온다? c 나온다. 얘도 아는 거지? 어때요? 돼요? 그럼 또 아는 점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도 하나 더 있죠. 여기도 하나 더 있잖아요. 여기. x가 몇일 때? 2일 때. y값 몇이다? d. 됐죠? 2, d도 지나는구나. 혹시 다른 점 또 아나요? 선생님 요 점 알잖아요. x좌표 알죠? 몇입니까? a. y값은요? 몰라요? 그럼 뭐 모르는 거지 뭐. 굳이 모르는 걸 뭐 알려고 그래? 아는 게 이렇게 많은데. 됐습니까? 납득이 됨? 지나는 점을 보시면 대입하면 이거 나오겠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딱 요거죠. 역함수에다가 c 넣으면 몇 나와? 라는 그 질문은 원래 함수에다가 누구를 대입하면은 큰일 났다. 펜 망가졌다. 누구를 대입하면은 c가 나왔어? 라는 말 아니에요? 맞습니까? 누구 대입하면 c 나왔어요? D. 답입니다. 아이고. 됐을까요? 솔직히 말해줘요. 돼요? 안 돼요? 펜 부러졌어. 이거 혹시 터치펜 있는 사람? 자, 내가 갤럭시 탭을 쓴다. 나 지금 갤럭시 탭 쓰는 사람이다. 빨리. 있어요? 그거 망가졌어요. 빨리 자, 말로 해야지. 말로 해야지. f.f 합성했습니다. 그거의 역이죠. 합성함수의 역함수지. 그럼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 연산 순서도 바꿔야 돼. 근데 어차피 FF 똑같잖아. 그럼 연산 순서 바꾸나 마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의미하는 건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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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스! 역함수, F, 역함수. 여기에 C 대입한 걸 말하면 안 돼. 오야, 한 번만, 한 번만. 됐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이거 물어본 거잖아. 그럼 봐봐. 여기부터. F 역함수에 C 넣었다. 몇 나오게? 누구 넣으면 C 나오는 거였어? D. 됐죠? 그럼 얘는 몇이야? D야. 그럼 F 역함수에다 D는 값 말하면 되죠? 맞아? 역함수에 D는 값. 그럼 원래 함수에다 누구 넣어야 D가 나올까요? 2. 그럼 답은 몇입니까? 야, 큰일 났다. 2. 됐죠? 납득이 돼요? 됐습니까? 어려운 내용 없어요, 별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보시면 유지 문제 16번 있네요. 자, 네 차례입니다. 확대해놓고 여기만 딱 보면 돼. 일단 y는 x가 있네. 야, 이거 있으면은 우리 체크해야 돼. 문제에서 무조건 한쪽만 줘. 나머지 안 줘. 네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씁니다. 여기 A, 여기는 B, 여기는 C, 여기는 D, 여기는 E겠구나 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 F 함수 요점의 좌표 알죠? A, 0 여기 B, A, C, B, D, C, E, T. 그럼 F 함수 지나는 점 내가 다 아네요. F 함수에다가 A 넣으면 0 나오고요. B 넣으면 A 나오고요. 쭉 쓸 수 있겠지.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겁니다. F 역함수 두 개를 합성해서 A는 값 찾으면 되지. 그럼 여기부터 역함수의 A는 값. 야, 이거 누구 넣으면 A 나오니? A 나오니 B요. 그럼 역함수에다 B는 값이 누굴까라는 말은 누구 넣으면 B 나오니? C요. 해서 결론 답은 C가 되죠. 자, 참고로 내가 y는 x 함수가 주어진다면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음. 첫 번째는 뭐야? x좌표 y좌표 똑같으니까 한쪽을 알면 나머지 알 수 있음. 두 번째, y는 fx 함수 그래프 그려져 있죠. 얘 봐봐. 1대1 대응입니까? 얘 봐봐. 1대1 대응입니까? 가로선 갖고서 쭉 볼게. x 하나에 y 하나씩 계속 대응하고 있습니까? 맞아요? 1대1 대응 같아 보여요? 그럼 얘 역함수 그릴 수 있죠. y는 x 이 직선에 뭐 하면 돼? 대칭해서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문제에서 y는 x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니까 여기에 바로 대칭해 버릴게.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렇게 그려지겠지 뭐. 됐습니까? 얘가 누군데? y는 f 인버스 x. f의 역함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역함수 그래프도 사실상 여기다 바로 그릴 수 있습니다. 어디에 대칭인지 선이 다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역함수도 이렇게 바로바로 그려서 이야기할 수 있겠다. 원래 오늘은 뒤에 유리 10까지는 해보고 싶었는데 일단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업 때죠. 목요일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6시 늦지 않게 오시고 목요일날 여기 뒷부분 진행하고요. 아마 8월 전까지 이 교재를 다 끝내고 싶었는데 조금 더 일찍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학원 방학 이후에 바로 끝나지 않을까 싶고, 끝나고 나면 다음 교재 뭐가 될지 선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숙제 잘 해오시고, 숙제 안 해오면 답이 없습니다. 알았죠?